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놓고 또 이와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놓고 민주당이 아주 방방방 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러면 이럴수록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이 아닌 이재명의 사당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듯한데요. 먼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을 놓고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가는 민주당의 주장은 팩트 그 자체가 틀렸습니다. 다시 말해 거짓말이라는 것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문에서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대한민국 정치사에는 물론이요, 세계 정치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퇴행적 정치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도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여당은 물론 제1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전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 4월 1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의 검사 한 명과 수사관 한 명이 오후 4시쯤 당시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들어서는 일이 있었는데, 당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충남 홍성예상 당협협의회의 입당 원서와 당비 정기 납부 시청서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직접 당원 명부를 열람한 뒤에 당원 불법 모집과 관련한 입당 원서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야간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했는데 서류 열람 등을 도와줬습니다. 다만 야간 압수수색 집행에 관해선 영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다음 날인 20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압수수색에는 항의하되 수사에는 협조하기로 방침을 세웠고요. 관련 자료를 충남도당에 내려보내서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검찰은 그 다음날 충남도당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그해 1월 검찰이 열린우리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적도 있었는데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유례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 5년 전 과거 발언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2017년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야당 소속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특검이 압수수색 거부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청와대였고 지금은 야당 중앙당사라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야당 중앙당사가 청와대보다 더 중요하거나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곳은 아니지요. 5년 전 이재명의 주장이 지금도 변함없다면 어제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달려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민주당 의원들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모조리 감방에 쳐넣어야 맞을 겁니다. 어제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에 대한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명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철저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더니 하루가 지난 오늘 입을 열었는데요. 이재명이 내뱉은 말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였습니다. 이재명은 화무시비롱이라고 했다. 달도 차가우면 기운다.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냐라며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한다. 지금 모든 게 내 손안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주권은 국민에 있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이재명이 이 같은 발언에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말로 흔히 죗값을 치른다는 뜻을 지닌 인과응보라는 말로 되받아쳐주고 싶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고 모두가 선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살아오면서 오점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정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또 유권자 입장에서 정치인의 오점과 관련해 용인해 줄 수 있는 수준을 이재명은 이미 훨씬 넘었습니다. 수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정치인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보통 정치인과 관련해선 한두 가지 정도 비위 의혹이 있을 수가 있고 오점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한두 개가 아니지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질적으로도 아주 나쁜 것들 투성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의 비리 혐의와 관련돼 있는 사람 여럿이 죽어나갔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 변호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선 최초 제보한 이모 씨,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선 참고인 조사를 받던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장동 의혹의 당사자인 유동규가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재명과 그의 가족들 사건의 핵심 피의자와 참고인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즉 사람 4명이 죽어나갔는데 이재명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 없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이 매우 적절한 비유를 했더군요. 민주당이 이재명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함께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납치 피해자가 납치범에게 정서적으로 동화돼 거꾸로 납치범에게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민주당이 당에 해를 끼치는 이재명 대표에게 동화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자, 과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당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만큼 이재명이 그런 인물감이나 되냐, 이런 것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대선 패배로 야권 전체가 패닉에 빠졌을 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에게 패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선이 끝난 직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면 아마 홍준표는 우리 우파 진영에서 매장되다시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목을 메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국정감사까지 내팽겨쳤습니다. 때문에 박수영 의원이 지적한 대로 납치 피해자가 납치범에게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졌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더군다나 민주당은 이른바 조국의 강에 빠졌다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됐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하는 단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또 저러고들 있으니 국민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뼛속까지 자유우파인 제가 남의 집안 걱정할 건 아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위 의혹은 정권이 바뀌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재명이 참여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전에 또는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당내 양심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른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들은 이재명을 자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출마 명분도 없었던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줬고, 또 그것도 모자라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민주당원들이 져야 하는 것이겠죠. 몇 달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재명을 대표로 선출한 책임은 민주당 당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우파 진영은 이준석이란 내부 총질러를 당대표로 뽑아서 까딱하면 대선에서도 질 뻔했고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상당 시간을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준석이 당대표로 뽑힐 수 있었던 상당의 이유는 역선택이 존재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애를 당대표로 뽑은 책임을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으로 인한 민주당의 암흑기는 전적으로 민주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요. 우리 우파 진영이 단결해 이준석을 도려냈던 것처럼 이재명을 민주당에서 도려내지 않으면 민주당의 암흑기는 더더욱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